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재밌습니다. 그동안 좀 오르지 못했었던 이 IT 업종이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저점이다 이렇게 참 말이 많았었는데 오늘 드디어 5%대 급등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주체별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역시 여기에 힘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개인이 여기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0.2%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1940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흐름이 더 좋습니다. 530을 막 회복했습니다. 0.8% 오르면서 530 현재 찍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도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차익 거래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비차익 거래는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합계로는 순 매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20전 내리면서 1107원대를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업종별 흐름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2.4% 급등하면서 76만원 선을 다시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2% 상승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은 3.6%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역시 장중에 3% 넘게 급등하면서 12만 5천원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테크노는 1.4% 상승하고 있고요. LG전자가 어제 시가총액 순위에서 롯데쇼핑에 밀렸는데요. 0.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솔 LCD는 1.7%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금호전기 1.8%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오기철 차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LG 디스플레이가 2.3%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오기철 차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동부하이텍이 현재 부합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하이닉스 제가 말씀드렸었죠. 5.2% 급등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도 강세입니다. 업종지수로는 1.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이 1.8%, 대구은행, 외환은행, 제주은행 1에서 1.5%대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습니다. 삼성카드가 이 지분법 이익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영향도 좀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4.5% 현재 급등을 하고 있고요. 6만원 선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2.9% 상승하면서 이 보험주들의 흐름 오늘 역시 좋게 나오고 있고요. 증권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증권업종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름세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건설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어제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1.7% 내리고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7%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1.3%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한 업종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종 쪽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화면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등락률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신세계가 0.5%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롯데쇼핑이 0.9%, 광주신세계가 0.5%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최근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1.1% 하락하면서 추세에서 약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요. 투자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냉철한 평가를 내려주시는 분이죠.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 시장 상황이 괜찮은 편입니다. 1940선에 좀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까지도 530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중간선거랑 FOMC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 선물 모두 매수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 사흘 동안에 오늘 빼고 보더라도 18,000계약 이상 대량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부터도 현물에서도 이제 좀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2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추가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그동안 8월 말 이후에 그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을 유동성 장세로 많이 이끌고 왔었는데 그런 모멘텀이 좀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그림을 보면은 뭐 지수보다 종목이 훨씬 강한 장세이고 주도주가 또 나온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특별히 이렇게 나올 만한 요인이 현재로서는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레벨업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올해 지수 최고치를 보고 있는 게 뭐 개인적으로 한 1950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좀 너무 급하게 올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숨고르기 과정에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주 금통위에서 최근에 이머징 증시에서는 중국이나 인도, 호주 같은 신흥국 증시들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물가 상승이 상당히 급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상 기대감을 충분히 이제 받게 되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수주들이나 금융주들이 조금씩 순환매 차원에서 키 맞추기에 좀 들어가는 것들이 아닌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의 시장을 보시면은 고퍼주 시장으로 갈수록 현재는 아직까지는 PER이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한 9배 수준이지만 고퍼 시장으로 갈수록 섹터별로 밸류에이션이 차이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업종들,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고 못 가는 종목들은 더 못 가고 그런 장세들이 심화되는 모습이었는데 1900을 이번에 회복할 때도 결국 자동차랑 조선, 화학 업종 중심으로만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당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좀 재현되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가총액 대형주들은 지금 이미 신고가를 많이 내고 있어서 새롭게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섹터별 밸류에이션 차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올라간 업종들을 이렇게 또 고가에서 잡기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IT 업종 역시 비슷한 시각으로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어떤 업종 말씀이시죠? IT 업종에 대해서 IT 제가 질문 업종, 드렸거든요. 네. 오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IT 업종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비중은 20% 정도가 깨진 지가 조금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저평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4분기까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결정이 되어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오늘 그 전기전자 업종이 특히 기관에서 최근에 대량 공매도가 좀 있었는데 오늘 현재 시간까지 327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6억 사고 있는데요. 소비가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아무래도 빠져 있었던 거는 기관 중심의 그런 좀 수급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회복된다는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짧은 매매로는 좀 접근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워낙 장기 하락 추세를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그 매물에 대한 부담감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번 주에 공매도와 그 공매도 1, 2위 종목들이 대부분이 이제 IT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들을 이겨내고 올라가기가 바로 이렇게 급등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지 않나 싶고요. 아마 그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기관도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운수장비, 자동차나 조선, 화학업종 등을 좀 일부 매도를 하고 현재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쪽 업종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이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555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346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IT 장비나 부품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시고 그런 기관의 흐름에 편승하셔서 좀 짧은 호흡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이 외국인 기관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변화가 있죠.
예, 일단은 어제 외국인들은 LG화학을 250억 샀고요. SK에너지 213억, 현대미포조선 200억, 호남석유를 191억, 현대모비스 171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화학업종을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신고가를 이끌고 있고, 운수장비에서 조선과 자동차 쪽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 기관에서는 한진해운과 에스텍스페노션이 354억, 239억을 매수를 했고요. 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345억, 15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건설과 해운업종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그동안 좀 소외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 내년 해외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기관들이 좀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가는 업종들을 계속 보내는 것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짧게 그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에 편승했다가 수익 실현 후에 좀 바닥권에 있는 업종들을 좀 단기간 집중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업종을 끌어올리는 흐름들이 최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업종이나 뭐 증권 업종들이 그랬었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좀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좀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1위 종목이 셀트리온인데 거의 98억으로 100억 가까이 샀습니다. 지금 내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뭐 3만 원대까지도 이제 목표가가 3만 원대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그 셀트리온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여타 바이오 업종들이나 여타 좀 개별주들 흐름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다음을 75억 매수를 했고요. AVCNC 49억, 서울반도체 31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덕산하이메탈을 57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아몰레드 관련 그 LG랑 삼성이 네. 그 LCD 11세대를 협력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경쟁 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었는데요. 오히려 기관에서는 좀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파트론을 53억, 인화전공 17억, 그리고 메가스터디도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담아놓은 종목인데 네. 수능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단기간에 좀 급락을 했었는데 기관에서 일부 좀 매수가 바닥권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심택을 한 1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뭐 특이하게 이렇게 좀 업종별로 구분된다라기보단 개별 호재를 가지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관과 외국인들이 노렸었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앞에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이번 순서 마치도록 하죠. 일단은 큰 이벤트가 두 가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좀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일단 현재는 현물, 선물 모두 매수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 업종까지 올라오면서 FOMC 이후에 그런 키 맞추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지수를 2000포인트까지 향후에 올린다라고 하면은 1900 돌파를 했었던 자동차랑 조선, 화학 이런 업종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일단은 좀 방향성을 탐색을 하면서 그 사이에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업종들을 키 맞추기 장세 흐름으로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단기간에는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금리 인상과 원화 강세가 원화가 아마 원달러 환율이 1,100원도 향후에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원화 강세 수혜주와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중국 내수 수혜 업종들은 계속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테마를 가지고 좀 시장에 짧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을 제가 못 여쭤봤네요.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오늘 뭐 일단 한 3% 정도 이미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시면은 결국 급등했었던 종목들에서 따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계업종에서는 그 이전에 계속 신고가를 냈었던 두산인프라코어나 뭐 동양기자 이런 종목들이 좀 쉬는 가운데 우린기계 같은 상대적으로 내년 4분기나 내년부터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화학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런 흐름들에 이어서
좀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좀 눌렸었는데 이번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면서 상당히 이미 수급이 좀 돌아섰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21,300원인데 한 21,300원 정도에서 21,000원 정도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인데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한 23,000원까지 좀 보시면은 4분기까지 좀 보셨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지금 시장에서 너무 급등한 종목들보다는 이런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중형주군에서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단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남해화학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남해화학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보고요. 증권사들의 시각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오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 쪽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주 한번 분석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NC소프트가 장시작 전에 시장 예상치를 다소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오늘 오전 3,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221억 4,200만원, 581억 3,600만원씩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1,300억 원 이상의 매출액과 6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엔 다소 못 미친 수치입니다. 반면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주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며 동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집중되며 나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서 장중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난밤에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었고 이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이 내용을 분석하느라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어제 미국 중간선거가 여당인 민주당의 패배로 끝나면서 향후 증시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과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은 오늘 미국 중간선거 이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특히 실적이 겸비된 화학, 자동차, 정유, 조선 등 기존 주도주와 상품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미국 공화당의 승리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개선되는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6천억 달러로 발표된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 자체는 주식시장에 문제가 안 된다면서 달러 환율 변동 속도를 감안한 적정 규모라면 시장 참여자들도 만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미국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미국 대형 투자은행 등 금융업이 힘을 받으면 이는 국내 금융주에도 호재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금융주의 경우 중국과 호주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한국도 금리 인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져 더욱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중간선거 종료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우증권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재정 지출 등 정부 주도의 회복 기대감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시도는 유지되겠지만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단기 변동성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경환 기자와 함께 증권사들의 시각까지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문자 저에게 전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고요.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이 게시판에도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군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최건영 실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두 종목이죠. 태광과 현대해상, 이 종목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두 종목 모두 매수가까지 내려왔습니다. 먼저 태광에 대해서는 한 28,5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 흐름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8,450원 선을 걷고 있고요.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
플랜트 분야 그리고 또 한국 업체들이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서 피팅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셨고요. 최근 고점 자리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매수가에서 15% 수익을 적용한 32,8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0% 손실이 있을 때 손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25,650원 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해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좀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도와 그리고 또 호주가 기준금리를 어제 인상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동결을 했죠. 하지만 우리 증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인상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현대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매수가로는 25,500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매수가 가까이 또 내려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17% 내리면서 25,450원 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플러스 15%, 29,300원이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23,0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수철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휴캠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캠스는 한 22,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중에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좀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22,650원 선을 걷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한번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기철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캠스 지금 현재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휴캠스 지금 기관들이라든가 의견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그 기관들의 집중력 매수에 힘입어서 22,000원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향후 안정적인 수익에 의해서 향후 추가적인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일단 어제 그제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기다리시다가 22,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 접근하시고 목표가 한 26,000원 정도 잡으시고 이제 매매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장중에 한 1.7% 가까이 오르면서 매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분명 있으셨을 텐데 지금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기회를 잘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휴캠스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되고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전화는요. 서울전화고요. 3153-2611 그리고 261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정영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황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네. 투자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평가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좀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앞에서 많은 분들이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반면에 또 어제 또 많이 또 시장은 강했는데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조금 IT주들의 어떤 급등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조정에 조금 폭이 있을 때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침 시장이 좋을 때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후장을 한번 노려보는 게 낫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첫 번째 전화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LG노텍이요. LG 이노텍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십니까? 매수가는 16만 2천 원이요. 16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비중은 20%요. 20%요. 매수를 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예, 한 5월 달인가 사가지고 7월 달에 잠깐 19만 원 갔었는데 그 매도 타임을 놓쳤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 내려가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좀 반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도 안 하시고 놔두셨는데 좀 손실을 입으셨네요. 예. 네. 그래도 오늘 3.2%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는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어느 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LG 이노텍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LG 이노텍은 아시다시피 뭐 3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고요. 뭐 4분기 실적도 그렇게 지금 썩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상치가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반등은 IT주들의 어떤 반등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최근에 123,500원 정도 찍고 지금 좀 반등하고 있는데 뭐 흐름 괜찮고 지금 오늘 13만 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원대니까 조금 16만 원대 같으면 조금 높죠, 아무래도.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19만 6천 원까지 지금 찍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종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서 조금 더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13만 원 돌파하고 오늘 좀 강한 흐름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만약에 비중이 작으시면은 추가적인 조금 더 매수하셔서 매수 단가를 낮춰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은 좀 반등할 것이다. 반등의 세기는 예전처럼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16만 원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두나 우려가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지금 기관들은 팔았고 그 반면에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12만 3천 원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지지가 나오지 않냐 쉽게 말하면 쌍바닥 구간을 좀 거치면서 좀 상승 구간을 보시고 그런데 이 종목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으로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지금 단기간으로는 14만 원 돌파가 관건이거든요. 네. 14만 원 돌파하면은 15만 원 선에서는 조금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추가 매수한다면 14만 원, 15만 원 구에서는 좀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손실물을 만회를 하고 14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거죠? 지금 이제 2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요. 네네.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오후장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12만 6천 원만 안 밀린다면은 매수하셔도 한 10%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좀 더 14만에서 15만 원 구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LG 이노텍 저희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연락이 끊겼네요. LG 이노텍 저희가 살펴봤고 비중 20%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비중 조절을 좀 통해서 손실을 좀 만회를 하시고 14만 원에서 15만 원 선에 빠져나올 곳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빠르게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흥하해운하고요, 크로바 하이텍이요. 흥하해운과 크로바하이텍이요. 예. 먼저 흥하해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를 얼마에 하셨죠? 1,400원이요. 1,400원에 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30%요. 30% 가지고 계신다고요. 흥하해운 지금 현재가가 1,470원입니다. 수익이 예. 좀 있으신 편인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 전에요. 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내용이고 그렇죠. 지금 예, 근데요, 네네. 이제요, 내년 6월 달에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그래서요. 네네. 제가 단기로는 한 건 아니고요. 네. 장기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장기로요? 괜찮을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흥하해운 지금 수익이 나신 상태이기도 하고 또 장기로 좀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좀 넓은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뭐 흥하해운은 최근에 실적 개선이 좀 되면서 지금 그 컨테이너선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이 되면서 조금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세게 반등이 일어났고요. 자회사의 내년도에 상장은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적 개선이 되면서 주가에는 반영이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흐름 자체는 좀 조정 구간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멀리 좀 본다면은 멀리 좀 보신다면 한 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1,400원대에서 2,000원까지 오르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매매동에서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양 매수가 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거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2,000원 선 정도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특히 요래 어떤 주식이 좀 2,000원대, 5,000원대 이하, 만원대 이하 종목들은 너무 오래 가지고 가시다 보면은 조정폭이 깊을 때 빠져나오시기가 힘드니까 조금 짧게 보시면서 2,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가를 드린다면은 1,3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짧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흥하해운 살펴봤어요. 두 번째 종목 크로바이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크로바이텍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8,000원이요. 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비중은 이 종목 얼마나 되시죠? 예, 30%요. 30%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데 크로바이텍은 좀 손실을 입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표 가격 그리고 또 손절 가격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뭐 크로바이텍은 최근에 조금 많이 하락을 했었죠. 많이 하락했는 부분에서 5,1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좀 상승 구간에서 또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로바이텍은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전략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손절가를 놓치셔가지고 8,000원대 같으면 손실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6,000원 돌파 관건이고 6,000원 돌파한다면은 7,000원 정도에서 만약에 7,000원 정도에서 좀 밀린다면 여기서는 조금 비중 줄여주시면서 올라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하방 쪽으로 보면요. 하방 쪽은 5,000원대를 이탈하면 참 사실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5,000원대 지지가 참 관건인데 사실은 5,000원대 손절하라고 얘기하면은 뭐 8,000원 사셔가지고 5,000원, 3,000원 손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큰 손실이거든요. 그건 70% 정도 되니까 일단은 6,000원권에서 올라오면은 가격이 올라오면 6,000원에서 7,000원권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크로바이텍과 흥하해운 두 종목 상담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상담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선호공이요. 손오공 가지고 계신다고요? 얼마 전에 손오공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지 않았나요? 예, 한번 했었어요. 네, 손오공 근데 매수가가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매수가 얼마나 네. 되세요? 4,630원요. 4,6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예, 30%요. 30%요. 역시 지금 저희와 상담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맞아요. 그 난 네네. 올라가서 파는 데까지 올라가는가 싶어가. 네, 알겠습니다. 손오공 지금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손오공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상담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거의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이 이 종목이 한 70만, 80만 되니까 사실 뭐 거의 거래량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0만 주에서 200만, 300만 주 돼야지만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게 바닥을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당분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데 사실은 매수가 하루에 2,000주, 3,000주 들어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수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그런 관점으로 보시긴 힘들고요. 자, 이제 조금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 떨어졌던 3,75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좀 위험해질 수 있지만은 지금의 지지가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5,000원 권역에서는 좀 빠져나오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신 가격대가 손오공이 4,650원 같으면은 조금 높죠. 그래서 사실 위로 보면은 그리 높지는 않지만은 위에 내려오는 60일 이동 평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가에 오면은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시기가 안 맞았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매수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이쯤에서 관심 종목 하나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왜 그 종목을 선택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배경도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거를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네. 최근에 하락을 많이 했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하이닉스는 조금 앞으로 좀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 좀 오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반등이 일어나는 것은 경쟁 업체인 대만 업체죠. 대만 업체들이 디램을 좀 감산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좀 감산할 것이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떤
세계 1, 2 업체,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1위, 하이닉스 2위인데요. 1, 2 업체들의 어떤 그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디램 가격이 멈춰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하락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 멈춰진 시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만 업체들에 비해서 어떤 그 디램 가격이 만드는 데서 조금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꽤 오르고 있어요. 예, 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오늘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 지금에서 5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매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22,700원, 800원권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5장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 5장에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종가에서 만약에 멈춰진다면은 종가에서도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더 5장을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시황을 바라보듯이 5장을 한번 노려보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을 선택할 때 이렇게 좀 많이 하락하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분명 재료가 함께 있는 종목을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두산 인프라코어 하고요. 잠시만요. 두산 인프라코어 가지고 계신다고요? 예, 예. 네. 동아지질. 동아지질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먼저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정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의 비중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십니까? 두산 인프라코어는 23,000원 정도 돼서 샀거든요. 조금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초에. 그렇다면 지금 수익이 꽤 되시네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되는가 그게 알고 싶어서 비중 어느 정도 되세요? 한 40% 돼요. 4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뭐 지금 주당 수익이 8,000원 정도 나신 상황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매도 시기부터 알아보고 두산 인프라코어부터 살펴보고 동아지질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네네. 네네. 상당히 좋아요, 수익률이. 네, 두산 인프라코는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 종목을 그때 상담을 할 때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서 차라리 좀 더 담아라 이렇게 말씀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은 이 종목은 27,000원까지만 이상 안 떨어진다면은 여기만 이탈한다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구간이죠. 28,200원 정도에서 또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자 이제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조금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조정의 폭이 좀 더 깊을 수 있으니까 오늘 구간에서 현 시점에서 한 50% 정도는 챙기고 나머지는 일단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또 단기적으로 21,000원 빠지면 또 수익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났기 때문에 지금 수익 부분에서 조금 차익 실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그렇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목표가 제가 정했는 목표가를 지났기 때문에 제가 정했던 목표가가 2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목표가를 지났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한 3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저희가 살펴봤어요. 예, 예. 네. 답변이 잘 됐나요? 동아지질도 지금 16,000원대 샀었거든요. 동아지질 16,000원대 예, 매수를 오래 하셨다고요?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16,000원대 사가지고, 네. 올해 한, 20% 정도 돼요. 비중 20% 정도 되신다고요? 예. 네. 동아지질 그래서 역시 수익이 좀 동아지질 있으셔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플러스권에 들어서 팔아야 되나 어쩌야 되나. 네, 그렇군요. 그것도 매도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또 그 전날 좀 튀어 올랐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지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동아지질 지금 너무 지겹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아래우리 폭이 좀 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동아지질은 일단은 17,000원 정도의 좀 지지가 나와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탈한다면 또 조금 더 조정을 받아 있고 그 밑에는 16,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장님 매수하신 가격이 16,300원이니까 지금은 수익 좀 나셨고 얼마 전에 18,000원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17,000원 이탈하면은 난 여기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조금 더 위로 보시면은 조금 더 길게 보시면 2만 원 모는데 제가 보기에는 19,000원 선에서는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아지질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기뻐하실 텐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함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안내를 해드렸죠.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저희가 또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해 주십시오. 대한항공이고요. 네. 75,000원에 40% 정도 돼요. 75,000원에 매수하셨고 4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대한항공도 요즘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잖아요. 네. 네,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매수하신 지 꽤 되셨어요? 아니면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좀 비싸게 사서요. 네. 이거를 2번 분할 매수한 거거든요. 네, 분할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 맞추신 거군요. 네. 네, 좀 내려오고 있을 때, 뭐 좀 조정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많이 내려와서 횡보를 거치다가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한항공 목표가까지 한번 분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뭐 대한항공은 사실 원래 항공주들이 참 좋았었는데요. 항공주들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아주 좋았고 또 수출 비중도 IT 수출 비중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아주 지금 뭐 주가에는 물론 뭐 조금 영향을 받지만은 그래도 지금 주가 흐름은 괜찮다. 조정 구간 거치고 좀 상승 구간이고 그리고 우리 시청장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75,000원대 정도 매수하셨으면은 조금 상당 위이지만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8만원 돌파해야 되고요. 8만원 돌파 못하면은 또 주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점도 참작해 주시면 좋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매도가 조금 더 나오는 어떤 그런 기간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고, 그 멈춰지는 시점이 7만원 이탈해서 사실은 68,9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 구간이고 괜찮고 그리고 좀 사실은 여기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상단 머리 위에 있는데 머리 위를 돌파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오후 헛장을 하면서 비중이 40%니까 집 비중이 작다면은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비중을 담으시라고 얘기하시겠는데 비중이 많으니까 여기서 비중은 늘릴 필요는 없고요. 75,000원 구간 돌파하면은 8만원 선은 비중 줄이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항공주 쪽으로 해서 오늘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좀 전망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 한 단계 위로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대표적인 항공사인데요. 지금 항공 수요가 아무래도 12월경에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늘어나고 1월 달도 괜찮고. 그러니까 겨울철 수요, 항공주 관련주들은요. 여름보다는 여름하고 겨울철 수요인데요. 사실은 어떤 항공주 관련주들은 겨울철에 조금 많이 반등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더 참조해 주시고 항공주들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허브공항 인천공항이 조금 어떤 그 허브공항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다 주가에는 미치는 영향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대한항공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방직예, 6만원예. 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이 정보를 좀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동일방직 6만원예. 6만원에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비중은 20%고요. 20%요. 예. 네.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요. 비교적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좀 손실을 입으셨네요. 동일방직 저희가 한번 진단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일방직은 최근 들면서 좀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동일방직 어떤 대주주 지분이 조금 이동이 있었고요. 이번 지분율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변동에 의해서 조금 주가는 좀 상승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찍었던 조금 하락 부분에서 57,000원 구간에서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6만 원 올라타면서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상승의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조정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요, 8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손절가를 말씀드린다면 6만 5천 원 구간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라. 이 6만 5천 원 이탈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6만 5천 원을 이탈하면 반드시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일방직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많은 종목 상담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그대로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2% 코스피 오르면서 1940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 오르면서 530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역시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1원 90전 하락하면서 1108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